유산수술대에서 깨어난 여자는 집에 돌아와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낯선 여자를 보았다. 차가운 수술실 조명 아래 한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귓가에 삐하는 기계음이 울렸다. 손끝이 저렸다. 아랫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망의 유산 후 집에 돌아왔더니 새며느리가 앉아있다. 간호사가 다가와 예진의 손을 잡았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신 드세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지금은 2025년 1월 6일 오후 4시예요.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진 것 같았다. 20주. 아기는 20주였다. 그 작은 심장 소리를 들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검진을 받으러 가던 길이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리고 쓰러졌다. 깨어났을 땐 이미 응급실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태아 심박이 멈췄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예진은 천장을 바라봤다. 흰색 천장에 형광등이 일렬로 박혀 있었다. 차가운 빛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다. 회복실에서 하루를 보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물 한 모금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아주며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했다. 괜찮을 리 없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예진은 퇴원했다. 남편 강민호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 오정아도 마찬가지였다. 예진은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예진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신발장에 낯선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다. 예진은 멈춰섰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이거 드세요. 몸조리 잘하셔야죠. 예진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시어머니 오정아가 앉아 있었다. 그 옆에 배가 불룩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한약 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오정아가 예진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정아가 차갑게 말했다. 왔어? 잘 됐네. 예진은 입술을 떨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오정아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분은 박수진 씨야. 우리 민호 아이를 임신하신 분이야. 예진의 머리가 멍해졌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울렸다. 오정아가 예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이제 나가.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박수진이라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예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막혔다.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님 저 어제 수술했어요. 아기 잃었어요. 오정아가 차갑게 대꾸했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예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오정아가 팔짱을 끼며 쏘아붙였다.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괴롭혔는데. 돈. 매일 돈 타령이나 하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예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게 꿈인가 싶었다. 악몽인가 싶었다. 오정아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수진 씨는 우리 민호를 위로해줬어. 상담센터에서 만났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우울했으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예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민호 씨는 어디 있어요? 오정아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회사 갔어. 알 필요 없어. 너 짐 싸. 오늘 안으로 나가. 예진은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술 자리가 쑤셨다.
아랫배에서 피가 스며 나오는 것 같았다. 예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어머님, 제발, 저 지금 몸이. 오정아가 예진을 내려다보며 냉담하게 말했다. 몸? 그래서 뭐? 우리 집엔 이제 손주가 필요해. 내가 못 낳으면 다른 사람이 낳아야지. 박수진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예진과 눈이 마주쳤다. 여자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예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이 흐느꼈다. 눈물이 쏟아졌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오정아가 핸드백을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진 씨, 제가 한약 더 가져올게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거실에는 예진과 박수진 단둘만 남았다. 박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예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목이 쉬도록 울었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처럼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이망 IMF와 돈은 생존이라는 신념. 예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눈을 감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예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1998년 12월 3일. 그날도 추웠다. 16살 예진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빨간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엄마가 떠준 머플러였다. 따뜻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예진은 멈춰섰다.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압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다리가 떨렸다. 예진은 천천히 대문으로 다가갔다. 엄마가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가 흐느끼며 말했다. 예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빠는 집안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누군가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아빠가 전화기에 대고 울먹였다.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예진은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예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바이올린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3년 전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바이올린이었다. 200만 원이었다. 엄마가 6개월 동안 저축해서 산 거였다. 예진은 바이올린을 꺼내 안았다. 나무 냄새가 났다. 따뜻했다. 일주일 후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1998년 12월 10일 오전 9시. 집안의 모든 것이 목록에 올랐다.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식탁. 예진의 바이올린도. 집행관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것도 가져갑니다. 예진이 울면서 매달렸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엄마가 예진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엄마가 집행관에게 애원했다. 제발, 저것만은 아이 꿈인데요. 집행관이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법에 따라 압류합니다. 물품 가액 200만 원. 바이올린이 사라졌다. 그날 예진은 빈 방에 홀로 남았다. 책상만 덩그러니 있었다. 침대도 없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돈이 없으면 집도 빼앗기고 꿈도 빼앗기고 모든 게 빼앗기는 거구나. 예진은 그날 밤 혼자 결심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다시는 돈 때문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돈은 생존이다. 돈은 꿈이다. 돈은 존엄이다. 그 후로 예진은 달라졌다. 음악학원을 그만뒀다. 꿈을 포기했다. 대신 공부에 매달렸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였다.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남았다. 주말에도 학교에 나갔다. 고3 때 장학금을 받았다. 4년 전액 장학금이었다. 예진은 그 통지서를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가 통지서를 보고 울었다. 엄마가 예진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정말. 대학에 다니면서도 예진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편의점, 카페, 과외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벌었다. 등록금 나머지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했다. 예진은 고개를 저었다. 친구가 아쉬운 듯 말했다. 예진아, 우리 대학생이야. 좀 놀아야지. 예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난 괜찮아. 너희 재미있게 놀다 와. 예진은 혼자 남아 일했다. 졸업 후 취직했다. 회계법인이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다. 예진은 그 돈의 절반을 저축했다. 친정에도 30만 원을 보냈다. 엄마가 전화로 말했다. 예진아, 내 돈인데 내가 써야지. 예진이 대답했다. 엄마 괜찮아. 나 돈 잘 벌고 있어. 엄마 아빠 편하게 지내. 예진은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다. 통장에 3천만 원이 모였다.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냈다. 7평짜리 원룸이었지만 예진의 첫 독립이었다. 벽지가 낡았다. 화장실 문이 삐걱거렸다. 하지만 예진은 행복했다. 내 공간, 내 돈으로 얻은 공간. 예진은 책상을 놓고 침대를 놓고 작은 냉장고를 샀다. 모든 게 중고였지만 상관없었다. 혼자 살면서 더 철저해졌다. 가계부를 썼다. 매일 지출을 기록했다. 5천 원 커피는 사치였다. 편의점 도시락 3천 원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친구들이 물었다.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예진아, 너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좀 쓰면서 살아. 예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난 괜찮아. 지금이 편해. 정말 그랬다. 돈을 관리하는 게 예진에게는 안정감이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렇게 또 5년이 지났다. 예진은 31살이 됐다. 회사도 옮겼다. 더 큰 회사였다. 월급도 올랐다. 320만 원이었다. 그해 봄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강민호를 처음 만났다. 민호는 예진과 같은 층에서 일했다. 마케팅 팀이었다. 키가 크고 웃는 얼굴이 밝았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민호가 예진 옆에 앉으며 웃었다. 민호가 밝게 말을 걸었다. 저 마케팅팀 강민호예요. 재무팀이시죠? 예진 씨. 예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민호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전부터 알아봤어요. 항상 일 열심히 하시던데. 예진은 얼굴이 빨개졌다. 누가 자기를 알아본다는 게 낯설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자주 예진에게 말을 걸었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다. 퇴근 후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예진은 처음에 거절했다. 예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바빠서요. 다음에.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민호는 정말 기다렸다. 한 달 후 예진은 민호와 커피를 마셨다. 회사 근처 카페였다. 커피 한 잔에 4,500원이었다. 예진은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민호가 케이크를 추가로 주문하며 말했다. 예진 씨, 이거 맛있어요. 같이 먹어요. 예진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커피만.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예진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부담 갖지 말라는 말.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호는 자기 이야기를 했다.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것. 자기는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것.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전 솔직히 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예진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스스로 다 이뤄내셨잖아요. 예진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자기 노력을 알아준다는 게 고마웠다. 2달 후 민호가 고백했다.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예진 씨, 예진 씨 좋아해요. 사귀어 주시겠어요?
예진은 망설였다. 민호는 자기와 너무 다른 세계 사람 같았다. 명품 시계, 비싼 옷, 여유로운 태도. 하지만 민호는 진심으로 보였다. 매일 예진을 기다렸고 웃게 해줬고 따뜻하게 대했다. 예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절약하면서 사는 편이에요. 민호가 예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예진 씨처럼 살고 싶어요. 예진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예진은 그 말을 믿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다. 산망사치 남편과의 결혼, 그리고 시무라는 적.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다. 2015년 5월 16일 서울 강남의 웨딩홀이었다. 하객이 300명 넘게 왔다. 대부분 신랑 측 손님이었다. 예진의 친정 쪽은 겨우 30명이었다. 예진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대여 드레스였다. 70만 원이었다. 예진은 그 금액이 아까웠지만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민호가 예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예진 씨, 오늘만큼은 아끼지 말아요. 예쁜 모습 보여줘야죠.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갔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25평 아파트였다. 전세 2억 5천만 원이었다. 시아버지 강태섭이 전액을 보증금으로 넣어줬다. 강태섭이 예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예진, 우리 민호 잘 부탁해요. 예진이 성실한 거 내가 다 알아요. 예진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아는 차가웠다.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정아가 예진을 쳐다보며 말했다. 예진아, 너 집안이 좀 어렵지? 우리 민호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지. 예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참았다. 웃으며 대답했다. 예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정아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열심히? 그래 해봐. 신혼 첫날 밤 예진은 집안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넓었다. 햇빛이 잘 들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민호가 예진을 안으며 속삭였다.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다. 예진아,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 정말 예진이랑 결혼해서 행복해. 예진도 행복했다. 그날만큼은.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민호는 월급을 받으면 바로 썼다. 명품 가방, 시계, 옷, 쇼핑백이 매주 집에 쌓였다. 어느 날 저녁 예진은 거실 소파에 놓인 쇼핑백을 보고 물었다. 예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 씨, 이거 또 산 거예요? 민호가 쇼핑백을 집어들며 웃었다. 민호가 밝게 대답했다. 응, 회사에서 쓸 거야. 멋있지? 예진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민호 씨, 이번 달 카드값이 380만 원이에요. 월급이 450만 원인데.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예진아, 내 돈은 내가 쓰는 거야. 왜 간섭해? 예진이 당황하며 설명했다. 간섭이 아니라 우리 생활비도 있고 저축도 해야 하잖아요.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민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축? 우리 아버지가 집도 마련해줬는데 뭘 더 저축해? 난 내 월급 내 맘대로 쓸 거야. 예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예진은 가계부를 폈다. 노트북 엑셀 파일이었다. 매일 지출을 기록했다. 5월 지출 총 520만 원. 수입 예진 월급 320만 원, 민호 월급 450만 원, 770만 원. 남는 돈 250만 원. 예진은 한숨을 쉬었다. 저축 목표는 월 400만 원이었다. 하지만 민호의 지출 때문에 불가능했다. 예진은 민호와 대화를 시도했다. 예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 씨, 우리 앞으로 계획을 세워볼까요? 아이도 낳아야 하고 집도 사야 하잖아요. 민호가 TV를 보면서 대답했다.
계획? 그냥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예진이 답답해하며 말했다. 빡빡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민호가 리모컨을 던지며 소리쳤다. 민호가 화를 내며 외쳤다. 예진아, 너 나한테 왜 이래? 매일 돈, 돈, 돈. 숨 막혀. 예진은 그 말에 얼어붙었다. 그 후로 민호는 예진을 피하기 시작했다. 퇴근하면 바로 침대에 누웠다. 대화도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오정아가 신혼집에 찾아왔다. 오정아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다. 오정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예진아, 나왔어. 예진이 놀라서 나왔다. 예진이 당황하며 물었다.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오정아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어디 있어? 민호야. 민호가 안방에서 나왔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졌다. 민호가 반갑게 말했다. 엄마 왜 왔어? 오정아가 민호를 쳐다보며 물었다. 민호야,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오정아가 예진을 쏘아보며 말했다. 예진아, 너 우리 아들 제대로 챙기고 있어? 밥은 잘 챙겨줘? 예진이 억울해하며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매일 아침 도시락도 싸드리고. 오정아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다. 오정아가 짜증내며 말했다. 도시락? 우리 민호가 도시락 싸먹는 애야? 너 우리 아들 창피하게 만들지 마. 예진은 할 말을 잃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정아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며 민호에게 건넸다. 오정아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이거 엄마가 용돈이야. 100만 원. 내가 쓰고 싶은 거 사 먹어. 민호가 봉투를 받으며 웃었다. 민호가 고맙다는 듯 말했다. 엄마 고마워. 예진이 놀라서 물었다. 어머님, 그런 건 저희끼리. 오정아가 예진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용돈 줘? 너 돈이나 있어? 예진은 입을 다물었다. 오정아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예진아, 우리 민호 잘 챙겨. 아들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예진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민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예진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다. 예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예진아,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뭐라 그래? 예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예진은 차마 말하지 못했다. 엄마 아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 후로도 오정아는 자주 찾아왔다. 매번 민호에게 용돈을 줬다. 50만 원, 100만 원, 때로는 200만 원. 예진이 어느 날 민호에게 물었다. 예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 씨, 어머님께 용돈 받는 거 좀 사양하면 안 될까요? 우리 독립한 부부잖아요. 민호가 짜증을 내며 대답했다. 예진아, 우리 엄마가 주시는 건데 왜 거절해? 너 때문에 내가 집에서 숨도 못 쉬겠어. 예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1년이 지났다. 2016년 어느 날 예진은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민호 카드에서 이상한 지출이 보였다. 호텔 라운지 28만 원, 백화점 명품관 150만 원, 고급 레스토랑 45만 원. 예진이 민호에게 물었다. 예진이 명세서를 보여주며 물었다. 민호 씨, 이거 회사 사람들이랑 쓴 거예요? 민호가 명세서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응, 회사 회식이었어. 예진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민호 씨 혼자 결제한 거예요? 금액이 너무 큰데. 민호가 짜증내며 소리쳤다. 민호가 화를 내며 말했다. 예진아, 내가 뭐 하나 할 때마다 감시해. 나 이거 못 살겠어. 예진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밤 예진은 화장실에 앉아 혼자 울었다. 물소리에 묻혀서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예진은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사망 남편의 가짜 변화와 임신, 그리고 유산. 2017년 가을, 민호가 갑자기 달라졌다. 어느 날 퇴근 후 민호가 쇼핑백 없이 집에 들어왔다. 예진이 놀라서 물었다. 민호 씨, 오늘 쇼핑 안 하고 왔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웃었다.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응, 이제 좀 아껴야 할 것 같아서. 예진은 귀를 의심했다. 민호가 절약을 말한 게 처음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호는 쇼핑백을 들고 오지 않았다. 카드 사용도 줄었다. 한 달 지출이 180만 원으로 떨어졌다. 예진은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드디어 민호가 철이 든 걸까? 2017년 11월 어느 저녁 민호가 예진에게 말했다. 민호가 예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예진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철없었어. 이제 진짜 가족 만들고 싶어. 예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다렸던 말이었다. 예진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민호 씨, 고마워요. 저도 우리 아이 갖고 싶었어요. 민호가 예진을 안았다.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이제 잘할게. 그 후로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민호는 퇴근하면 예진과 대화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봤다. 손을 잡고 걸었다. 예진은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2018년 2월 두 사람은 산부인과에 갔다.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했다. 자연 임신이 잘 안 됐기 때문이었다. 의사가 설명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시험관 시술 비용은 1회당 450만 원입니다. 성공률은 40% 정도입니다. 예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450만 원이요? 민호가 예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호가 예진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강태섭이 시술 비용을 지원해줬다. 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강태섭이 전화로 말했다. 예진, 아이 낳는 건 중요한 일이야. 걱정하지 말고 잘 준비해. 예진이 감사하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꼭 좋은 소식 드릴게요. 2018년 3월 첫 시술이 실패했다. 예진은 화장실에서 피를 보고 주저앉았다. 울었다. 민호가 문 앞에서 예진을 불렀다.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예진아, 괜찮아?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호 씨, 안 됐어. 또 실패했어. 민호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민호가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우리 할 수 있어. 2018년 6월 두 번째 시술. 이번에는 성공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웃었다. 의사가 기쁘게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확인됐습니다. 예진은 눈물을 흘렸다. 민호가 예진을 껴안았다. 민호가 예진을 안으며 말했다. 예진아, 우리 해냈어. 정말 고마워. 예진이 울면서 웃었다. 민호 씨, 우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진은 계속 배를 만졌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시어머니 오정아도 기뻐했다. 오정아가 신혼집을 찾아와 예진에게 한약을 건넸다. 오정아가 예진에게 말했다. 예진아, 이거 매일 먹어. 우리 손주 건강하게 키워야지. 예진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정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손주야, 건강하게 자라라. 할머니가 지켜줄게. 예진은 그 손길이 낯설었지만 참았다. 시어머니도 기뻐하는 게 좋은 일이었다. 임신 12주. 입덧이 심했다. 예진은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다. 회사에 가는 게 힘들었다. 하지만 버텼다. 민호는 여전히 다정했다. 민호가 예진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다. 예진아, 괜찮아? 회사 쉬면 안 돼? 예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임신 16주. 배가 조금 불러오기 시작했다. 예진은 거울 앞에 서서 배를 쳐다봤다. 미소가 나왔다. 아기, 내 아기. 임신 20주.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2024년 10월 28일 오후 2시 예약이었다. 예진은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민호는 회사 회의가 있다고 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한 계단, 두 계단.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다. 예진은 비틀거렸다. 손으로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놓쳤다.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쿵. 머리가 계단에 부딪혔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진이 희미하게 외쳤다. 아기.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다.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쳤다. 이 사람 쓰러졌어요. 119 불러요. 예진은 의식이 흐릿해졌다. 배가 아팠다. 아랫배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게 느껴졌다. 피. 예진이 떨리는 손으로 배를 만졌다. 제발, 제발 아니길.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예진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들것 위에 눕혀졌다. 구급대원이 물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예진이 희미하게 대답했다. 남편, 강민호. 전화번호는. 예진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정신이 끊겼다. 응급실, 차가운 조명, 기계음, 의사들의 목소리. 의사가 초음파를 대며 말했다. 의사가 침통하게 말했다. 태아 심박 확인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간호사가 예진의 팔에 링거를 꽂았다. 간호사가 예진을 달래며 말했다. 환자분 괜찮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요. 예진은 눈물을 흘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기, 내 아기. 수술실 문이 열렸다. 하얀 불빛이 쏟아졌다. 예진은 그 빛 속으로 들어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오만 배신의 구조와 친정 피신. 예진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랫배가 쑤셨다. 수술 자리에서 피가 스며 나오는 것 같았다. 안방 문이 열렸다. 박수진이 나왔다. 배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걸었다. 박수진이 예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예진이 고개를 들었다. 박수진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눈빛에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다.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누구예요? 박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저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민호 씨 아이 아빠 애인이죠. 예진은 숨이 막혔다. 저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박수진이 계속 말했다. 민호 씨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당신이 돈 때문에 억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진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박수진이 손톱을 보며 말했다. 제가 상담센터에서 민호 씨 만났을 때 정말 우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위로해줬어요. 예진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예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박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박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제가 왜요? 어머님이 여기 있으래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저예요. 예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벽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어떻게든 일어섰다. 예진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박수진이 뒤에서 말했다. 어디 가세요? 짐도 안 싸고?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예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예진은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병원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1층에 내려서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1월의 밤 공기였다. 예진은 떨렸다. 택시를 잡았다. 기사가 백미러로 예진을 쳐다봤다.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예진이 주소를 말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친정이었다. 택시가 출발했다. 예진은 창밖을 봤다. 거리에 불빛이 흘러갔다. 눈물이 또 흘렀다. 30분 후 택시가 멈췄다. 낡은 빌라 앞이었다. 4층짜리 건물이었다. 외벽에 금이가 있었다. 예진이 택시비를 내고 내렸다. 1만 5천 원이었다. 지갑에 남은 돈은 3만 원뿐이었다.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이 삐걱거렸다. 현관문 앞에 섰다.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엄마가 나왔다. 예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다급하게 외쳤다. 예진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예진은 엄마를 보자 무너졌다.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예진이 울부짖었다. 엄마, 엄마. 엄마가 예진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진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아빠도 현관으로 나왔다. 예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빠가 급하게 물었다. 예진아, 너 지금 병원복. 무슨 일이야? 예진은 말할 수 없었다. 계속 울기만 했다. 엄마가 예진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작은 거실이었다. 낡은 소파와 작은 TV가 있었다. 벽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엄마가 예진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왔다. 엄마가 물을 건네며 말했다. 예진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예진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기 없어졌어.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 예진이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어제 계단에서 넘어졌어. 그래서 수술했어. 아기 20주였는데. 엄마가 예진을 껴안았다. 엄마도 울었다. 아빠가 주먹을 쥐며 물었다. 민호는 어디 있어? 예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빠, 민호 씨는. 예진은 차마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말해야 했다. 예진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민호 씨가 바람 폈어. 다른 여자 임신시켰어. 아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그 자식이?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예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정확히 말해봐.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수술 후 집에 돌아갔을 때 거실에 시어머니와 배 불룩한 여자가 앉아 있었던 것.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한 것. 그 여자가 박수진이라는 이름이고 민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아빠가 벽을 쳤다. 쾅 소리가 났다. 아빠가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 개자식들,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엄마는 예진을 안은 채 울었다. 엄마가 예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예진아,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예진은 엄마 품에서 울었다. 몸이 떨렸다. 아랫배가 아팠다. 그날 밤 예진은 자기가 자랐던 방에 누웠다. 좁은 방이었다.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 금이가 있었다. 아기, 내 아기. 눈물이 또 흘렀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10번, 20번, 30번. 민호는 계속 전화했다. 문자도 왔다. 예진아, 전화 좀 받아. 예진아, 이야기 좀 하자. 예진아, 오해야. 오해. 예진은 문자를 지웠다. 오후 3시 시어머니 오정화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진은 받았다. 오정화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예진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와. 예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님, 전 안 가요. 오정화가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안 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안 와? 당장 와.
예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저 어제 수술했어요. 아기 잃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집에 다른 여자 앉혀놓고 저보고 나가래요. 전 안 가요. 오정아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아기 잃은 게 누구 탓이야? 내가 몸 관리를 못했잖아. 예진의 손이 떨렸다. 오정아가 계속 말했다. 예진아, 현실을 봐. 넌 아이도 못 낳았어. 근데 수진 씨는 건강한 아이를 뱃속에 키우고 있어. 우리 집엔 손주가 필요해. 예진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손주? 손주가 그렇게 중요해요? 전 사람이에요. 사람. 오정아가 차갑게 말했다. 사람? 그래, 사람이지. 근데 쓸모없는 사람은 필요 없어. 너 이혼해. 우리 민호 놓아줘. 예진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가 다가와 물었다. 예진아, 무슨 전화야? 예진이 울면서 대답했다. 엄마, 저, 이혼하래요. 시어머니가. 엄마가 예진을 안으며 말했다. 그래, 이혼해. 그딴 집안이랑 얽힐 필요 없어. 그날부터 예진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밥을 먹지 못했다. 엄마가 죽을 떠다 줘도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다. 토했다. 밤에는 악몽을 꿨다. 수술대 위에서 깨어나는 꿈.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는 꿈. 계단에서 떨어지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깼다. 엄마가 달려왔다. 엄마가 예진을 안으며 말했다. 예진아, 괜찮아. 꿈이야. 괜찮아. 예진은 엄마 품에서 떨었다. 3일째 되는 날 예진은 거울을 봤다. 뼈만 남은 얼굴이었다. 눈은 푹 꺼져 있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이게 나인가? 예진은 거울을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방에 들어왔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진아, 민호 아버지한테서 전화 왔어. 만나자고 하는데. 예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싫어요. 안 만나요.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예진아, 그래도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을까? 정리할 것도 있고. 예진은 생각했다. 엄마 말이 맞았다. 도망칠 수만은 없었다. 예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만날게요. 다음 날 오후 2시 예진은 엄마 아빠와 함께 신혼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다. 예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엄마가 예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예진아, 우리 있어. 괜찮아.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현관문 앞에 섰다.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그런데 현관 앞에 경찰이 서 있었다. 육망 사기꾼 체포와 태세 전환의 뻔뻔함. 예진은 멈춰섰다. 경찰? 왜 경찰이? 경찰이 예진을 보며 물었다.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다. 혹시 이 집 관계자세요?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경찰이 노트북을 확인하며 말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진이 대답했다. 한혜진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조사 끝날 겁니다. 예진은 복도에 서서 기다렸다. 엄마와 아빠도 옆에 섰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오정아가 울부짖는 소리였다. 오정아가 통곡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도 안 돼요.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다.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박수진이었다. 박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뭘 몰랐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알고 한 거잖아요. 10분 후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경찰 2명이 나왔다. 그 사이에 박수진이 서 있었다.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예진은 눈을 의심했다. 수갑? 박수진이 예진을 보고 비웃었다. 박수진이 냉소하며 말했다. 뭘 봐요? 만족해요?
경찰이 박수진을 끌고 갔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예진은 거실로 들어갔다. 엄마와 아빠도 따라 들어왔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소파가 뒤집혀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시어머니 오정아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다. 오정아가 울부짖었다. 어떡해. 민우는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시아버지 강태섭도 거실 한쪽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예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 한 명이 남아서 설명했다. 경찰이 노트를 보며 말했다. 박수진 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가 7명입니다. 예진이 놀라서 물었다. 사기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네. 박수진 씨는 2020년부터 심리상담센터, 힐링클래스 등에서 경제력 있는 중년 남성을 타깃으로 접근했습니다. 위로를 빌미로 관계를 맺고 명품, 현금, 부동산 등을 요구했습니다. 예진은 말문이 막혔다. 경찰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남성과 동시에 교제했고 임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불명확합니다. 오정아가 고개를 들며 울부짖었다. 오정아가 경찰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그럼 우리 민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박수진 씨는 같은 시기에 3명의 남성에게 동일하게 임신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민호가 벽을 쳤다. 쾅 소리가 났다. 민호가 절규하며 외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경찰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 증거입니다. 박수진 씨가 받은 선물 목록입니다. 명품 가방 12개, 시계 8개, 현금 총 3억 2천만 원. 강민호 씨 명의 지출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강민호 씨도 피해자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추후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오정아가 고개를 들며 예진을 봤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오정아가 예진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예진아, 우리도 속은 거야. 우리도 피해자야. 예진은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기를 내쫓으려던 사람이. 민호도 일어나 예진에게 다가왔다. 민호가 예진의 손을 잡으려 하며 말했다. 예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예진은 손을 뿌리쳤다. 예진이 차갑게 말했다. 손 치워요.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예진아, 나도 속은 거야. 저 여자가 사기꾼이었어. 나도 몰랐어. 예진이 냉정하게 물었다. 몰랐어요? 외도한 건 알았잖아요. 민호가 변명했다. 민호가 급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힘들어서 너랑 계속 싸우니까. 예진이 손을 들며 말을 끊었다. 예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오정아가 예진 앞에 섰다. 오정아가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예진아, 제발. 우리 민호 용서해줘. 다시 잘해보자.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심하게 했어. 미안해. 예진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예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님, 어제는 저보고 나가래요. 쓸모없대요. 이혼하래요. 오정아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진심이 아니었어. 예진 엄마가 앞으로 나왔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다. 예진 엄마가 오정아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다. 짝! 거실에 소리가 울렸다. 오정아가 뺨을 감싸며 놀라서 쳐다봤다. 예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뭘로 봐요? 내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유산하고 돌아온 날 집에서 쫓아냈잖아요. 오정아가 울며 변명했다.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예진 엄마가 다시 손을 들었다. 하지만 예진이 엄마를 붙잡았다. 예진이 엄마를 말리며 말했다. 엄마, 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시간 쓰지 마요. 예진이 민호를 쳐다봤다. 예진이 차갑게 말했다. 민호 씨, 이혼해요.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예진아, 안 돼. 나 너 없으면 안 돼. 예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 어머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 이혼하고 민호 씨 놓아줄게요. 오정아가 예진에게 무릎을 꿇었다. 오정아가 무릎 꿇으며 애원했다. 예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예진은 오정아를 내려다봤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예진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강태섭이 입을 열었다. 강태섭이 침통하게 말했다. 예진, 미안하네. 내가 우리 집안을 제대로 못 지켰어. 예진이 시아버지를 봤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 같았다. 예진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예진은 엄마 아빠와 함께 현관으로 향했다. 민호가 뒤쫓아왔다. 민호가 예진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다. 예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예진 아빠가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예진 아빠가 분노하며 말했다. 손 치워요. 내 딸한테 더럽게.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민호가 울부짖었다. 예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 나오자 예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예진 엄마가 예진을 안았다. 엄마가 예진을 안으며 말했다. 잘했어, 예진아. 정말 잘했어. 예진은 엄마 품에서 울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칠막법의 심판과 나를 위한 인생. 그날부터 예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5년 1월 10일 예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자 소송까지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예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어요.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도 명확하고요. 박수진 씨가 사기범으로 체포된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소송은 3개월 걸렸다. 민호는 법정에 나왔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왔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피고 강민호는 원고 한혜진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혼인관계는 이로써 해소한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법정 밖에서 민호가 예진을 불렀다. 민호가 예진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예진아, 정말 미안해. 예진이 민호를 쳐다봤다.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예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민호 씨, 이제 남이에요. 잘 사세요. 예진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한 달 후 강태섭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태섭이 전화로 말했다. 예진, 나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예진과 강태섭은 카페에서 만났다. 강태섭이 봉투를 꺼내 예진에게 건넸다. 강태섭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진, 이건 위로금이야. 1천만 원. 우리 집안이 너한테 너무 미안한 일을 했어. 예진이 봉투를 돌려주며 말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강태섭이 봉투를 다시 밀며 말했다. 예진, 받아. 내 마음이야. 그리고 민호는 내가 더 이상 돕지 않을 거야. 회사도 그만두게 했어. 예진은 강태섭의 얼굴을 봤다. 진심이 보였다. 예진이 봉투를 받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1년 후 2026년 5월 봄이었다.
인천 부평 작은 카페. 예진의 음악 공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예진은 카페 안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중고로 산 바이올린이었다. 80만 원이었다. 활을 천천히 움직였다. 소리가 났다. 조금 떨렸지만 괜찮았다. 엄마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예진아, 연습해? 예진이 바이올린을 내리며 웃었다. 응.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해. 엄마가 예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천천히 하면 돼. 우리 딸 잘할 거야. 예진은 창밖을 봤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예진은 생각했다. 1년 전 바닥에 엎드려 울던 내가 이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예진은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다. 활을 움직였다. 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다.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 틀린 음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시작이니까. 예진은 연주를 멈추고 창밖을 다시 봤다. 하늘이 파랬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예진이 혼잣말로 속삭였다. 인생 전반전은 끝났어. 이제 후반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엄마가 예진을 안았다. 엄마가 예진에게 말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내 인생 살아. 예진은 엄마 품에서 미소 지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돈이 아니었다. 남편이 아니었다. 시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내 존엄이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벚꽃 잎이 날렸다. 예진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